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 공인중개사협회. 자, 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에 많게는 세 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협회가. 그래서 적어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협회 부분 이것도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만 해볼게요. 몇 가지. 자, 어느 단체건 어느 간에 일단은 협회가 웬만하면 다 있죠. 대표적으로 축구협회도 있고, 그죠. 빙상연맹이라도 표현하지. 빙상연맹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협회 다 있는데 우리도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있어요. 제목이 공인중개사 협회. 제목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지금 현재 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 해가지고 협회가 이제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 누가 이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누가 만들 수 있는지 그거부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협회 설립에 관해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개인인 개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인인 개업. 자, 아까 이제 잠시 나왔었는데 이 개인인 개업 같으면은 두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랑 부칙상의 개업,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개인인 개업, 다른 말로 법인이 아닌 개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거 이렇게 대답이 나오셔야 되고, 그러면 개인인 개업 말고 법인인 개업은 이 협회를 설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없습니다. 왜? 법인인 개업은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업무밖에 못해요. 그래서 협회에 설립해가지고 업무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개인인 개업들은 그 회원들이라고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업 공인 소장님들이 회원이 되는 거죠. 자질 향상, 회원들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의 제도에 관한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협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일단 설립 주체 요거 개인인 개업이라는 사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과 부칙이 설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설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가리켜서 무슨 설립이라고 부르냐면은 임의 설립 이렇게 부릅니다. 임의 설립. 임의 설립은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죠. 그리고 아까 2개 지금 협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복수 설립이 가능하다. 여러 개의 협회를 설립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협회에다가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임의 가입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면 됩니다.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협회를 설립을 하려면은 일단 법인으로 해야 된다.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법인이냐면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러니까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걸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협회에 설립하려면은 그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31회 말고 30회 때 설립 절차에 대해서 박스 형태로 해서 가로 메꾸기 나왔습니다. 31회 때는 저번에 했던 정보망 있죠? 가입 이용 계획 수 500명 확보하고 2개 이상 시도에 30명 확보하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올해. 자, 설립 절차는 일단은 뜻이 맞는 사람들 최초로 모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발기인이에요. 발기인들이 모이죠. 최초에 모여서 뭐합니까?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규칙을 작성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작성된 정관에 대해서 창립 총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그 정관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음으로써 뭐 되냐면은 설립이 돼요. 인가를 받으면서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설립에 관한 뭘 함으로써 주된 사무소에다가 등기함으로써 뭐 되냐면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되고 협회로서의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 나옵니까? 다 맞게 해놓고 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 틀린 질문이에요.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으면서 설립이 된 거고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정족,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에요. 인원. 발기는 몇 명 모여야 돼요? 발기는 30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창립총회에 의결할 때 정족수가 총 몇 명 출석해야 되냐면 600명 이상이 출석이 돼야 돼요. 600명 이상이. 그러면 요 600명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몇 명? 1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서울 빼고 나머지 광역시, 도, 특도에서 각각 몇 명? 20명입니다. 20명 이상.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정보망. 저번에 정보망에서는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이었잖아. 기억나시죠? 그 30명이랑 요 20명이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20명입니다. 광도, 특도에 20명이에요. 서울 빼고 서울은 100명, 사람 많으니까 100명 이상, 광도, 특도에 각각 20명 이상의 창립총회 의결 출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 인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조직이에요. 협회 같은 경우에 이제 주된 사무소가 있겠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없으면 안 되고. 옛날에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고 있었는데 그 규정이 폐지가 됐어. 그냥 아무 데나 두면 되고 있기는 있어야 되고 그냥 아무 데나 두면 되는데 협회의 조직으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협회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첫 번째가 시도 단위로 지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군, 구 단위로 무엇을 지회라는 것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두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조직으로서 지부 지회를 반드시 둘 의무가 없어. 협회에서는요. 안 둬도 된다는 소리지. 왜? 여기 보면 둘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두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지부 지회를. 근데 두고 싶으면 그냥 두면 됩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를 기억하시고 뭐가 정하는 바냐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잖아요. 시도 단위로는 지회인데 시도 단위로는 지부,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로 지회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어. 틀린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도 단위로 지부를 설치한 때는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시도지사에 신고입니다. 시도지사 신고.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로 지회 설치할 때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울산시에서는 지부가 몇 개입니까? 울산시 지부 한 개죠? 울산시는 지부 한 개입니다. 울산시 지부장이잖아. 지회는 몇 개 둘 수 있습니까? 울산에. 뭐 다른 동네에서 왔어요 전부.
하여튼 뭐 그만큼 그죠? 그죠? 네. 지회. 그래서 중개업이 좀 여의치 않다. 뭐 중개업을 했는데 좀 여의치 않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지회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회장 하거나 지회장 해가지고 좀 잘 되면 뭘로 가는 거죠? 지부장으로 가는 거지. 울산시 지부장. 대단한 겁니다. 울산에 사무소가 많잖아. 그거 대표하는 거잖아요. 지부장이. 지부장 하다가 이제 뭐 하는 거죠? 이제 협회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중개업이 좀 여의치 않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길로 빠져도 됩니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협회장 해가지고 뭐 해먹으면 되지.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길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합격하자. 합격을 해야지 뭘 뭐 지부장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협회 업무가 있는데 협회 업무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품위 유지, 뭐 자질 향상을 위한 뭐 교육 같은 거, 연구 개선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보 제공, 윤리 현장 개선 실천.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제 사업은 한번 조금만. 자, 공제 사업. 공제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그죠? 공제는 아까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래서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다가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보장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서 뭘 하냐면 공제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없고, 그죠? 할 수 있다.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제 규정이라는 것을 제정해야 돼요. 공제 규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공제 규정을 만약에 변경해도 당연히 또한 갖다 댔기 때문에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공제 규정을 변경했을 때. 그래서 이 공제 규정에 관한 이 내용으로서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공제 규정의 내용으로서는 제목만 한번 적어보면은 공제 사업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제 계약의 내용, 그 다음에 공제료가 있는데 공제료는 뭡니까? 공제료는 이거 뭡니까? 공제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한테 내는 돈입니다. 20몇만 내는 거예요. 20몇만 원 1년에. 그걸 공제료라 불러요. 우리 보험에서 보험료랑 똑같은 겁니다. 보험료 납부해야 되죠. 그럼 공제금은 뭡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공제금은 기업이 받는 겁니까? 아니고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공제금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여기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그러면 뭘로 정하느냐? 얼마로 정하느냐?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얼마?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이 아니고 1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요. 자, 여기서 공제료로 받은 수입, 공제료 수입액 말고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협회 총수입액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협회의 총수입액에서 100분의 10이 아닙니다. 100분의 10 이상 정하는 게 아니고 공제료로 받은 거 있죠. 20몇만 원 받은 거 있죠. 예, 거기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 자, 거기 협회 설립 목적 성격 나와 있는데 설립 목적은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부칙이 나와 있죠. 가로에 부칙 포함해서 목적은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효율적 업무 수행이에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설립? 임의 설립 이 말이에요. 임의 설립이죠. 복수 설립, 임의 가입 항상 같이 세트로 나와야 돼. 그래서 협회는 동그라미 1번이죠. 법인으로 한다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법인입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 무슨 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한번 들어가고 설립을 하려면은 그 절차로서 일단 정관 작성해서 자 보니까 시도의 지부를 조직이네 그죠?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라는 거 조직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보니까 정관 작성 발긴 300명 이상 발긴 나와있죠. 정관 작성해서 창립총회 의결해서 600인 이상 출석하고 서울에서 100명 이상 있죠. 광도 특도에 각각 20명 이상 그래서 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뭐 됩니까?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이 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된다는 사실 됐습니다. 밑에 공제사업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공제규정 변경한 경우에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죠. 국장 승인 받아야 됩니다. 변경 승인 받아야 돼. 밑에 양가로서 한번 제일 밑에 책임중임 적립 비율 나오지요. 쭉 가보세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순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5페이지 보세요. 네, 지도 감독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지도 감독인데 지도 감독 등에 대해서 첫 번째 감독상의 명령 거기는 없는데 감독상의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상의 명령 이 단어 자체도 기억하셔야 돼. 지문에 등록관청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제재입니다. 제재.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리고 감독상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감독상 명령에서 우리 부동산하고 우리 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일 높은 행정기관이 어디입니까? 국장이죠? 국장입니다. 네, 국장 밑에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죠? 시공고 등록관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분사무소 등록관청도 있다. 이런 행정기관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감독의 관청 이래 부릅니다. 감독관청. 감독관청이죠. 이 감독관청들이 부동산 투기 등에 관한 어떤 거래의 동향을 파악하고 싶다. 아니면 법령에 관한 위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 아니면 구체적인 행정 처분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요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감독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지. 기업은 감독상 명령을 받겠지. 등록관청에. 그리고 무등록도 마찬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무등록 기업이죠. 그 다음에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도 국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협회 같은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감독의 대상자 이렇게 부릅니다. 감독의 대상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어떤 명령? 여기 보시면 감독상 명령인데 어떤 명령을 내리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명령 내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그래요.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그런다. 그러면 보고를 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한 것이 위반한 겁니까? 보고 안 하기 위반한 거지.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 안 하고 위반한 거죠. 보고는 하긴 했는데 무슨 보고? 거짓 보고를 하면 위반한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보고 안 하거나 거짓 보고 했다. 그 위반한 거예요. 그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위반한 거지. 그리고 제출하기로 했는데 어떤 제출? 거짓 제출하면 위반한 거예요. 방금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뭐 필요한 어떤 명령 이런 걸 내릴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소속 공무원이에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을 해서 뭐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위반한 거냐면은 그 출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부. 거부는 어떻게 하는 게 거부한 거죠? 공무원이 왔어. 공무원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거부한 겁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게 거부한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지. 그렇죠?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거부. 그 다음에 방해했어. 방해는 어떻게 한 거죠? 공무원이 이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막 노래 부르고 방해한 거죠. 세 번째는 기피. 기피는 어떻게 한 거죠? 공무원이 이리 오라고 했는데 저리 가는 거예요. 이리 오라 했는데 저리 가는 게 기피하는 거지. 도망가는 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거부, 방해, 기피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거부, 방해, 기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것이 감독사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감독상 명령에 관한 내용이고, 자 이제 마지막이죠. 두 번째,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및 벌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면은 구분해야 돼. 행정처분은 크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처분은 취소 아니면은 정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행정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뭘 잘못했을 때 행정처분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취소나 정지가 나와야지 행정처분은 뭐냐 그랬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게 사유가 이제 해당돼 맞아.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대답하면 안 되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대답해야 돼. 행정처분은 뭐냐? 그러면 뭐 상대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다, 업무 정지다, 자격 취소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구분이 행정처분이 취소 아니면 정지고, 자 벌칙이 나오는데 벌칙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형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행정형벌은 다시 두 가지죠. 행정형벌은 방금 했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다른 말로 과태료를 말하죠. 과태료는 두 가지 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그러면 벌칙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벌칙은 네 개입니다. 네 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벌칙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이고 행정형벌에는 3대3, 1대1, 질서벌에는 500 이하, 100 이하. 일단 이 뿌리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뭘 외우려고 하면 뿌리가 먼저 생각이 나야지 소속이 어딘지 이거 외우고, 그러면 행정처분은 취소 정지인데, 자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 누가 받느냐 이 말이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오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오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나와. 자 여기에서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존이 없죠. 협회가 없어요. 보존하고 협회는 취소 정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행정처분을 안 받습니다. 보존은 왜? 아무것도 없어. 보존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고 뭐 빼앗길 게 없어. 보존은요. 협회는 왜? 협회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니까 식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좀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행정처분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업하고 소속하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법령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받는 것이 뭡니까?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받는 것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처분은 누가 합니까? 누가 행정처분 합니까? 누가 하죠? 행정처분 누가 하죠? 자, 행정처분 누가 하냐면 자격을 부여한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자격을 부여한 행정기관이라고 적어놨잖아. 자격을 부여한 행정기관 적어놨죠.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그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은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을 부여한 행정기관. 자, 자격증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자격증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구한테 받았죠? 네, 안 받아봐서 잘 모르고. 자격을 합격하면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시도지사한테 가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습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명합니까? 시도지사가 명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은 명할 수 없다 그 말이지. 자, 등록증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등록관청한테 받았죠. 자, 누가 명합니까?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렇죠?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하겠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국장한테 받았죠. 누가 취소합니까? 국장이 취소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명합니다. 행정처분은 그게 고유 권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표만 하나만 그리면 마칠 건데 전체적인 이 행정처분 개관이 있어요. 자, 행정처분 개관 여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표인데 일단은 행정처분은 취소 아니면 정지라고 했죠. 자, 그러면 5가지의 행정처분이 있어요. 우리 법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격이 뭡니까?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고 네 번째가 업무의 정지가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지정의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셔야 돼. 행정처분 5가지. 자격증부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자, 이 5가지의 행정처분에서 각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누구냐? 각 대상자는 누구냐? 중요하겠지. 대상자하고 연결이 틀리면 그 지문 자체가 틀린 지문이에요. 자, 자격 취소는 누가 그 대상자일까? 자격 취소는 누가 자격 취소 받습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입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 법 용어에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 취득한 자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면 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예요.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자예요.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자고 집에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의 대상자예요. 집에 놀고 있긴 한데 자격증을 빌려줬어. 누가 막 얘기해가지고 자격 취소 대상자입니다. 공인중개사면 다 자격 취소 대상자다. 되겠습니까? 그럼 자격 정지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네. 자격 정지 대상자는 누구? 소속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를 받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뭐 자격정지 3개월, 6개월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거는 사유가 맞든 안 맞든 간에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격정지는 소속한테만 받는 거니까.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누가 받습니까?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자, 업무 정지도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지정 취소는 누가 대상자입니까? 지정 취소는요? 거래, 정보, 사업자. 줄여서 거정사. 이래 부르죠. 거정사. 자, 그래서 대상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권자가 있네요. 처분권자는 누구냐? 자격증에 관한 처분,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은 누가 합니까? 그 자격증을 준 사람이 하지. 자격증을 준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시도지사.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등록의 취소, 그 다음에 업무의 정지는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거는 등록관청이 하지.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는 누가 합니까? 이거 국장이 줬기 때문에 국장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성격이 있습니다. 처분의 성격이라고 하면은 해야 되냐 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되냐 할 수 있느냐. 처분의 성격이 해야 되냐 할 수 있느냐. 자, 자격 취소 같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뭐 해냐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릅니까? 기속이라고 불러요. 기속. 그 성격이 기속.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도사가 해야 되는 거고. 자격 정지 같으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이라고 표현하고. 등록 취소 같으면요. 등록 취소는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있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는 절취라 부르고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상치라 부르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기속, 재량. 절취, 상치.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이죠. 자, 주의해야 되는 게 있네. 지정 취소 같은 경우에는 요건 반드시 뭡니까? 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재량이라고 불러요. 주의하셔야 돼요. 요 지정 취소 같은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요거를 잘 헷갈릴 수 있어요. 지정 취소 사유는 맞아. 예를 들어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요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끝이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틀렸습니다. 네, 지정 취소는 상대적 취소로서 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지 지정 취소를. 그래서 제야. 자, 그 다음에 절차를 보세요. 절차는 취소를 하기 전에 뭐 하냐면은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청문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지 같은 경우에는 청문이 아니고 의견 진술입니다. 의견 진술. 구분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기 중요하죠? 요거 한 가지 마지막에 보고 그다음에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행정처분을 했을 때 보고하고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자격 취소에만 뭐가 있습니까? 보고 통보의 의무가 있어요. 자격 취소에만. 그래서 며칠 이내, 처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이 암기를 안 버렸다면은 오보통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합니다. 오보통. 네, 오보통. 나중에 더 줄이면은 오통이 되는 거예요. 오통. 참고적으로 자격증을 취소가 되면은 자격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반납일이 처분일로부터 7일입니다. 그래서 7반, 오통 7반이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오통 7반. 7반납, 오보통 7반 하든지, 오통 7반 하든지. 하여튼
자격 취소는 오통 출반입니다. 오통 출반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요거까지예요. 다른 거는 보고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지. 왜? 자격 정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격 정지에는 보고 통보 의무가 없어요. 자격 취소에만 보고 통보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야 돼요. 하여튼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 개관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대상자부터 해서 처분권자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는데 밑줄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행정처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표는 여러분들 칠판에 있는 표를 기억하시면 돼. 자, 이제 뭐를 볼 거냐면은 밑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행정처분 사유가 나와 있는데 뭐부터 먼저 나와 있냐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가 나와 있어요. 각 사유들은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 각 사유들, 이런 사유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암기법으로 다 암기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세 번째 주 중에 나갈 겁니다. 그때 나갈 거니까 그 암기 코드를 가지고 보시면 돼. 그때 물론 수업 시간에도 다 처음에는 다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요런 사유들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절치다. 네. 제목들만 알아두시면 제목들만 뒤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상대적인 등록 취소가 있죠. 상대적인 등록 취소가 있네. 요거는 재량적, 임의적, 그렇죠?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자격증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 처분 사유가 있네. 그죠? 자격 취소 사유가 있고 자격 정지. 자격 정지 같은 경우에는 6월 범위 안에서 6월짜리도 있고 3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좀 암기를 해야 될 것이고. 자, 오른쪽 지정 취소가 없네. 그죠? 네, 지정 취소. 지정 취소도 있다는 얘기죠. 원래.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총 몇 가지라고요? 5가지입니다. 크게 5가지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이거부터 먼저 암기해야 돼. 제목부터 먼저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목이 생각나면 그 안에 이제 막 생각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잘 머리에서. 근데 제목이 생각 안 나면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을 먼저 항상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벌 해가지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되어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벌칙이라 불러요. 벌칙이라 부르는데, 자, 양가로 1번에 행정형벌 나와있죠. 밑줄 긋고 징역형 또는 벌금을 말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밑줄 긋고 좀 양이 많죠. 뒤에 넘어가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박스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은 지금 보지 말고 양가로 3번에 보시면 행정질서벌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니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제목들 있죠. 예, 그 뿌리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처분 5가지, 벌칙 4가지. 그러면 총 몇 가지입니까? 9가지. 9가지. 9가지만 하면 합격입니다. 이 9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9가지만 하면 최소 80점 이상 나옵니다. 9가지. 9개만 하면 됩니다. 9개. 안에 사유들은요, 앞에서 법령에서 쭉 이렇게 의무사항들 있죠. 뭐 중개사무소 관리에 관한 내용들부터 해서 개업의 업무,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위반했을 때 제재가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내용을 쭉 공부를 하면 안에 내용들은 다 봤던 건데, 이게 이제 절치냐 상치냐 업무정지냐, 업무정지가 없네. 그지? 여기서? 그죠? 업무정지는 이제 업무정지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외워주면 돼요.
외워지면 그러면 금방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암기법에서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오늘은 절치, 내일은 상치, 모레는 업무 정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대1 하루에 하나씩 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그죠? 금방 합니다. 9개밖에 안 되는데 뭐. 그죠? 한 달만 해도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번이나 돌아갑니다. 3번이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제 일단은 보칙은 다 빠져 있는데 일단 뭐 포상금이나 뭐 업무 위탁이나 수수료는 다 빠져 있네. 그죠? 그것도 다 시험 문제로 들어가는 건데 빠져 있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음 주에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개 실무는 그 다음 주에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어떤 것들은 다 나간 경우도 있고 한 60% 정도는 좀 다 나간 거예요.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1월 달에 기본서에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대충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법령에서 어느 내용들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도 아주 충분한 겁니다. 충분하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맘때쯤에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자 모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표가 이제 났고 이제 31회 때는 합격자 모임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이 자리에 공부를 하러 오면 안 되고 먹으러 와야 돼. 그렇죠? 또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면 곤란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하고 남은 주일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